네, 오늘은 2024년 전반기 북한 지역 연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강하구 수역 남북 평화적 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영우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꽃샘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쌀쌀하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강은,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심이고 또 젖줄이고,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한강 하구를 차지한 그런 이제 국가가 이 한반도를 지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이제 한강하고 지금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이제 정전협정상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어, 한강하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지의 비무장지대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단지 이제 육지의 비무장지대는 1,000명 정도의 양쪽에 이제 인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경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이렇지만 여기는 이제 강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규정은 비무장지대고 육지 비무장지대도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참 이 임진강이 흐르면서 파주 쪽에서 이제 그러니 북쪽에서 오는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연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천을 통과해서 파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강과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 육지의 그 비무장지대가 임진강의 이 끝에서 하구에서 이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눌이라는 탄현면 마눌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강화군 말도 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약 한 70km.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는 248km였는데 여기는 한 70km. 그리고 여기는 280평방킬로미터, 육지 비무장지대는 약 907평방킬로미터 혹은 990평방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넓은 이렇게 한강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이렇게 강을 놓고 이렇게 참 생활권이 과거에는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 광활한 이 한강하고 정말 이곳에는 이제 수산 자원도 많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중에 우리 한반도에서 거의 이렇게 그 뚝이 쌓아지지 않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곳뿐입니다. 지금 한강하고 그래서 이곳에는 아주 바닷물이 이제 들고 날고 하면서 많은 그 해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양쪽 다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죠. 한강하고 수역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한반도 중앙지대의 수도권의 이제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서 외부의 그 침입이 전부 다 이 한강하구를 통해서 침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이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코리아라는 이름도 이제 여기에 들어왔던 그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가게 되죠.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한강하고 수역은 이제 수변 식생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저세라지 두루미 뭐 게리 등 국제적인 희귀 철새들이 아주 이곳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남북한이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그 미래에 정말 발전이 달려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꽉 막혀 있습니다. 참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그런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구나. 그리고 아무도 지금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평화적인 통일과 평화적인 화합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 이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통일 시대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이 한강 하구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주변으로 한 그 지역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돼 있어요. 중국에 보면은 상해에 가면은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해 있고, 또 이제 이 독일에 가면은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 항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러워요. 거기에 큰 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함부르크 항이 세계적인 항구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쪽 지역에 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세계 도시화 및 동북아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강 하구를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음. 정전협정 때 앞전에서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한강 하구 수역에 대해서 특별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지 비무장지대와 달리 한강하고 중립수역이 이제 여기에 설정이 되죠. 그래서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 이제 임진강의 하구에서부터 강화군 서도면 발도까지 70km 면적 약 280km. 아마 이 70km와 280평방킬로미터를 아는 사람은 우리 한반도에서 0.01%도 안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순수. 53년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이제 이쪽이 이렇게 이제 안충 지역으로 되고 한강 하구까지는 이제 정전협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비무장지대가 248km, 그리고 한강하고 이제 중립수역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한강하고 수역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공동수역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정전협정에서는 한강하고 수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 서쪽에는 NLL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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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네, 이제 좀 더 넓혀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강하고 공동 이용 수역에서 이제 에, 탄현면 마누리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고 그 대신 이제 여기에는 남쪽의 배는 저쪽 북쪽의 그 해안에는 100m까지 못 가요. 100m 접근을 금하고 있고 또 북쪽 배도 우리 남쪽으로 100m를 이제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전협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자유스럽게 이곳을 드나드는 그 민간인 선박은 없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이제 남북이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네. 네, 한강하구에서 민간 항행 이제 규칙은 쌍방의 민간 선박 항행에는 개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전협정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이제 개방을 했지만 지금 서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1000명까지 이제 거기는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은 일체 이제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비무장지대 적용하는 모든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러면 한강하고의 지금의 현재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 이거 중립수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이 서로 간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항해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완충지대 약 70km.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945년 해방과 함께 38도선이 그어질 때는 한강 하구는 북한 쪽 개성시 그리고 배총은 연백군을 비롯한 옹진반도의 상당 부분이 남쪽에 이제 38도선 남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하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38도선에서는 우리의 영토였는데 이제 군사 분계선이 되면서 이제 이 지역은 우리가 다 뺏기고 이제 이 강원도 쪽은 많이 우리가 차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2007년과 2018년 이런 합의에서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논의를 했고 이 한강하구가 국내 유일의 이제 자연하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하구원이 막아져 가지고 이제 물이 들고 나오고가 어려운데 여기만은 지금 이제 서로 못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지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태계의 보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참 유적이 많습니다. 강화군 같은 데는 우리가 몽고의 난을 피해서 39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의 역할을 한 곳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산성과 또 이제 적군이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봉수 이런 것들이 많고 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산성과 봉수, 파주시도 덕성, 산성, 오두 산성도 다 그런 겁니다. 봉수, 금단산, 봉화리, 도라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 외부의 침입도 많이 받고 격동기를 겪었던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쪽도 역시 이제 한강하고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북쪽 개성 개풍은 더 역사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500년 동안 이제 고려가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산성이 많고 또 봉수대도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황해남도 배천군 역시 이제 산성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 연안군도 역시 산성과 봉수대가 많이 쌓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로 되어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영광후 주요 포구를 보시면은 역사에서 증명하다시피 많은 포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 있는 강화도에서는 강화섬에서는 보면 산이포, 승전포, 월곶진 그리고 인화진 같은 데는 이제 북쪽과 많이 또 교동도 역시 이제 죽산포라든지 울두포, 나두포, 빈장포는 남북이 자주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전부 다 이제 활용했던 곳인데 특히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곳은 이제 남북 간에 이렇게 교류 협력이 잘 됐던 곳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여기는 이제 강화도입니다. 강화군에서 가장 큰 섬인 강화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강화도의 이제 각 그 포구가 북쪽과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또 교동도가 나오는데 이 다음 아마 그림에서 이제 교동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교동도입니다. 교동도는 보시다시피 이제 세 개의 큰 산을 이렇게 다 매립을 해가지고 큰 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강하구를 들어오는 모든 외국의 선박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제 고려시대에는 예성강에 있는 그 병란도라는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항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포시 역시 이제 조강포, 강령포, 마금포는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한강 하류를 조강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강 이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는 임진강과 한강 그리고 이제 예성강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서해로 이제 빠져나가죠. 파주시도 역시 포구가 여러 개 있죠. 문산포구, 두지나 나을포구 이렇게 그리고 북쪽에는 개성 특별시 개풍군에 이제 그 유명한 병난도 외국의 외신 사신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개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강포. 항해남도 배천군 역시 서포, 고이랑포, 상진 그리고 항해남도 연안군도 역시 이런 포구가 많아서 여기는 사실 이제 그때는 이런 포구를 통해서 하나의 생활권이 같았어요. 왔다 갔다 이제 나룻배가 오고 가고 했죠. 네. 지금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룻배들이 오고 가고 포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루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지금 이 2km, 1.5km 막 여기 짧은 데 파주 같은 데는 뭐 1km도 못 되는 데가 많죠. 남과 북의 접근 그런 해안이. 그래서 이제 이 교동도에서도 저 연안군으로 뭐 한 2km 정도 다리만 놓으면은 그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해상 활동도 이루어지고 어업 활동도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네, 그때 그 한강하고 남북 간 주요 항로가 역사적인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항로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풍군 개성에서 나온 개성 해창포 인천으로 들어가고 개성 영정포 강화도로 배천 구미포 강화항로 연안 백석포 연안 석포 인천항로 이렇게 해서 인천과 개성 간에 그리고 연안과 개성 인천 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 물류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하나의 생활권이 하나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동도가 이제 다리가 나아져서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거의 전에는 이제 배로 들어갔는데 이 교동도는 물이 빠지면 거의 그 이 바닥이 다 보여서 이렇게 그 북한으로 건너가기에도 굉장히 쉬운 그런 지역이라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해병대들이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동도에서 보는 저 연안군의 넓은 그 평야가 아주 그 지역까지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 가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쪽의 마을과 평야와 이런 곳이 한눈에 잘 보입니다. 오시기에 참 많이 머시겠지만 서울에서는 그래도 가기에 좀 좋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개성과 인천 루트가 이제 좀 더 넓혀서 이제 해상 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주요 그 생태계 습지가 또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강화 갯벌 같은 경우는 세계 그 5대 습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김포 삼리 습지, 파주 남산 공릉청 습지, 그리고 북한 지역 역시 갯벌, 개성, 개풍, 배천, 간석지, 해안 습지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북한도 한강 하류 밑으로 쭉 보면은 이제 간석지가 이제 꽤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아래에는 아주 희귀 이런 동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주걱같이 생겼죠. 잎이 저새, 흰꼬리 수리, 매, 금독수리 이제 특히 이제 노랑부리 저새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은 아주 희귀세인데 여기에 와서 이제 잠시 머물다 갑니다.
천연기념물로는 강화 각곤리 탱자나무, 보름도 은행나무, 강화 갯벌 이런 거, 네, 강화 첨단, 첨성단 소나무, 희귀동식물로서는 포유류, 내종을해서 이제 양서류, 파충류 같은 이런 아주 생태계가 아주 참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희귀 동식물로서는 또 여기에 이제 뭐 북쪽도 똑같아요. 북쪽도 이렇게 멸종이. 그러니까 새들만이 자유스럽게 거기 가면 오고 가고 합니다. 그게 참 마음이 거기 가면 씁쓸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 멀리 참 저 북쪽이 저렇게 있구나. 한데 새들은 그 한강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점박이 물범 같은 경우는 아주 희귀한 동물로서 또 이 지역에서 이제 에, 서식을 합니다. 천연기념물이 거기에 이제 북쪽도 많이 발전해 있어요. 사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평화롭게 된다면 그쪽 지역으로 이제 그 이 관광 루트가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광 자원, 이런 생태 자원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북쪽이. 네. 한강하고 생태계가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수없이 27종류의 이런 새들이 이곳에서 머뭅니다. 지금 이제 한강하고 이제 여기 뭐 우리 서울까지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과거에는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이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구들이 한강하고에도 이제 많죠. 네. 네, 사회경제적 여건은 바로 한반도 서부 중앙지대 수도권을 배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한강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여기 살고 있죠.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하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산 그런 흔적들이 많아가지고 연천에 가면 이제 구석기 유물이 거기에 이제 또 많이 있죠. 한반도 중앙 신성장 벨트 여건이 또 여기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지금 이렇게 한강 하구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남쪽은 지금 첨단 산업 벨트가 서해안 쪽에 지금 형성이 됐고 우리 파주 쪽에도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김포 양촌 산업단지, 파주시 LCD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는 마이스 콤플렉스 등 여러 개 다양한 이런 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남북이 문만 열린다면은 얼마든지 북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에 대응한 한반도 핵심 발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측면에서는 산업연관, 물류협력, 관광협력 이런 다양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적경지역 신성장 발전 추구 중앙지대로 미래의 한국 경제를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 한반도 새로운 도약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는 이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에 많은 산업단지가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인천 공항이 있고 인천 항만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욱더 통일 한반도에서 중앙지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남북한 교류 협력적으로서의 그 한강하구를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강하구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 정전협정과 한강하구 이용. 그래 한강하구가 정전협정 이후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죠. 민영선박 항행을 합의했지만, 그러나 이제 특수한 경우에 여기를 이용한 경우가 이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네.
네, 1990년 홍수로 유실된 한강 제방 복구를 위해 남쪽의 준설선이 처음으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왔죠. 서해에서. 그다음에 이제 97년도에도 이제 큰 홍수가 났을 때 유도의 황소, 아마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황소 구출을. 이 유도라는 섬은 남 한강의 그 가운데가 딱 박혀 있는데 우리 쪽에 조금 더 가깝지만도 서로 이건 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서울에서 제작한 거북선을 통영으로 이동하는데 또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에, 갔을 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이제 이 서해 쪽의 발전을 남북이 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강하고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를 하고 남북은 한강하고 조사단을 꾸려서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제 강화 말도에서 파주 마누리 구역까지 이렇게 공동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동 조사 그 지도를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남북의 조사단들이 와서 같이 그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이 한강 하구에는 엄청난 양의 모래가 지금 채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는 우리가 30년 동안 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래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모래는 우리가 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일에 남과 북이 합의를 한다면은 이 모래를 우리가 파서 쓰고 일정량을 이제 북한에 이렇게 대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2007년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한강하고의 공동 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강하고 남북 공동 이용을 하는 것을 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강하고 관련 분과를 또 이제 서해에서 이제 한강 하구만을 위한 그런 설치를 해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죠. 네. 그때 이제 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였던 그 이제 남북이 합의했던 그림입니다. 예, 한강하고 공동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죠. 물론 이 서해 평화협력은 상당히 그 넓은 서해 지역까지를 다 포함하고 거기에 이제 한강하고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 경제 특구 개발까지도 해서 거기에 이제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강화도에서 개풍으로 이제 연육교를 설치하는 거 것을 이제 그때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2018년 가장 최근이죠. 예, 남북 정상과 한강하고 이용해서 이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한강하고 공동 이용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427, 5월 27일, 그다음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및 이러한 군사 분야 회담도 여기에서 이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도 9월 19일 날 남북이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언젠가 다시 남북이 이 평화와 화합의 길로 갔을 때는 이것은 유효하게 또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해 경제, 여기서는 이제 서해 경제 공동특구, 그리고 금강산 쪽은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이제 지정을 하고 서울에서 문산,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철도, 개성 평양 고속도로 이런 거, 그리고 고성에서 원산 이런 국도 이걸 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강하고로 다시 들어가서 수로 공동 이용, 그리고 평화 관광 백길, 항만의 공동 이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갈 수 있고, 특히 그 평화 관광 백길 같은 경우는 예성강에서 이제 배가 출발해 가지고 고량포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태자원은 공도부. 여기서 보는 이제 국제적 철새, 광화는 갯벌, 그리고 국제적 생태관광단지, 인적 물적 협력을 통한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쪽은 이미 산업단지가 발전돼 있고 북쪽은 개성의 산업단지를 세워놨지만 지금 문이 닫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력의 기술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협력으로 평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한동안 또 남과 북에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발전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의 평화가 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평화지대화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도약 및 동북아 경제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잠재력을 깨우는 그런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특히 국제적인 그런 생태문화 관광 벨트화를 해서 국제적인 관광 벨트로 이곳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강 하구에서부터 남북한 지역이 이제 하나의 신산업 벨트, 이제는 첨단 산업 벨트가 조성이 됨으로써 마치 이제 이 중국 상해가 첨단 산업으로 이제 발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제가 이 중국 상해를 갔을 때는 전혀 이제 산업이 없던 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첨단 산업이 다 중국 상해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역시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첨단 산업이 들어왔을 때는 세계적인 그러한 이런 발전 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어떤 산업을 어떻게 먼저 전략을 수립을 해서 남과 북이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평화 화합의 길로 갈 것인가? 가장 쉬운 이제 평화 협력 창출 공간을 우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이 이 5천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 간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이 긴장을 완화시킨 것. 그래서 문화예술 축제라든지 또 팔도 음식 축제라든지 그리고 남북한 야생화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긴장된 마음을 풀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시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의 이제 지금 5일장이 우리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북한은 아직도 5일장이 있고 우리 접경 지역도 5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속장을 서로 개방을 해서 이제 공동시장을 개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평화의 백기를 내서 북한의 이제 한강하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예성강 그리고 임진강 이런 관광 백기를 여는 방안. 이제 유서 깊은 예성강의 병난도 그리고 임진강의 고량포 이런 데는 지금 고구려의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량포 같은 데는 이런 역사 유적, 상호 관광 및 역사 여기까지 이제 연천의 고량포까지도 이
어선들이 들어갔죠. 젓가를 싣고 분단전 생활권을 형성했던 나들목 및 소형 포구 복구로 남북 생활권에 뭐 이제 뭐이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뭐 강화도 전부 이 나들목 뭐 소형 포구가 있어가지고 남북 하나의 생활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그게 막혀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가벼운 걸로 서로 만나고 서로 협력하고 하면서 이제 또 생태 역사 관광 벨트를 이곳에 조성을 해서 DMZ와 연결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보존하고 이제 생태계의 그 보호로 더욱더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지질공원 지오파크라고 해서 이건 과학적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지질 지형과 우수한 생태 자원을 함께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질공원 지오파크입니다. 녹색 관광 산업을 이 지역에서 육성했을 때 여기는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색 특히 이제 생태 관광 산업이 이곳에서고 역사 문화 관광 벨트 관광 거점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생태계 관찰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제 세계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녹색 평화도로 이제 동서남북 간 연계 교통 인프라, 특히 이제 강화, 김포에서 파주는 다리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한참 들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해변으로 이런 녹색 평화 관광 도로를 내서 수변 동서 녹색 평화도로 녹색 첨단 산업 벨트 한강하고 수변, 교량 등을 건설해서 이 지역을 이제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래서 이제 동서 간의 이제 연결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음,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또 남북 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교동도에서 연안으로 연육고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2km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화군에서 이제 이 고속도로가 교동도로 이어져서 연안 해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강화군에서 개풍으로 연결해서 갈 수가 개성으로 갈 수 있고 김포도 역시 이제 이 판문군을 해서 개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김포 개성으로 산업도로. 그러면 이제 개성에 있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공장이 돌아갔을 때 개성에 있는 물류가 저 수도 서울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강화도로 해서 이제 이쪽에 인천 공항이라든지 인천 항만 쪽으로 물류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 평화도로는 지금 한참 영종도에서 강화도 쪽으로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교동도 북한까지 이제 도로망이 구축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산업단지가 이제 지금 우선 남북 간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을 개성에다 했죠.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지금 막혀 있는데 우리 파주 쪽에도 이런 산업단지가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김포에도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강화 그리고 교동도 같은 데도 이제 한 100만 평 정도의 첨단 산업단지를 계획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다 이제 그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남북 간의 여건이 바뀌고 또 국제적인 여건이 바뀐다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참 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가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모든 것이 발전한다는 거.
과거에 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비무장지대로 가보면 언제 여기에 길이 뚫리는가 하고 이제 참 그 절망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됐고 저쪽에도 역시 그 동해 쪽에도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또 막혔죠. 그러나 이제는 막혀다도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바로 그 도로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결국은 통일로 간다. 그게 이제 통일을 먼저 이루었던 독일과 그리고 남북 예멘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험악하게 서로 많이 싸웠어요. 남북 예멘 같은 경우는 막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화합하고 이러면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전쟁을 겪었던 그러한 아픔 때문에 우리가 독일보다는 더 통일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상처가 큽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약 한 74년이 됐죠. 그리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가 71년이 됐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고 그런 경우도 많고 파괴되고 이러한 상처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되기가 참으로 어렵고 평화 화합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물류 교류 협력 이런 물류 교류 협력 지구를 조성을 하고 특히 이제 관광 세계적인 그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적대국끼리 서로 그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관광을 통해서 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중국과도 마찬가지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큐바 같은 경우도 관광의 문을 열므로써 상당히 이제 서구와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녹색 신정상 산업지대. 사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한 이 남은 땅, 어떻게 보면 보존된 땅들이 적경 지역에는 많습니다. 이 지역에 과거 같으면 이제 오염 산업을 막 여기서 해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저탄소 녹색 첨단 산업을 육성을 최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산업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세계적인 첨단 산업 벨트가 남과 북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서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소수, 수력 발전,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고, 서해안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조력 발전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생태 빌리지, 이런 지역 명품 생태 빌리지, 전통 공예산업. 그 이 생태 빌리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김포 같은 데는 뭐 거기에 조금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이러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광역 경제 특구. 이 지역은 지금 남쪽도 서로 북쪽을 못 가고 북쪽도 남쪽을 못 오죠. 그러나 이제 이 경제 특구를 건설했을 때는 그 지역에는 온 세계에서 이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남과 북이 자유스럽게 오가고 국제적인 사람 이런 기업들도 자유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경제 특구를 여기에 건설.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경제 특구를 남과 북이 같이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이 한 항해 경제권, 한 동해 경제권에서도 한 항해 경제권에서 이 중국의 넓은 경제 특구와 이제 경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경제 특구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국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특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특히 이제 교통망 구축, 항만 구축. 이미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이제 인천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포트. 그다음에 인천 항만, 시포트, 헬리포트 등 이런 세계적인 것을 이제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보시죠.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통일한반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 지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 평화 창출을 위한 교류협력지대 조성.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제도도 마련하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도 해서 마련을 해서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접경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문을 해줄 때는 그 지역만을 위한 그 지역 개발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통일이 됐을 때 한반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놓고 이제 미래의 방향을 잡으라고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연구소 그리고 특히 이제 수변 생태공원, 대형 항만 건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은 인천 항만이 사실은 국제적인 그런 대형 항만에는 조금 이제 뒤집니다. 이거냐면 인천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앞에 나아가서 대형 항만을 구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 이렇게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동북아 경제권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경제 특구 건설로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과 공동 번영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남북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이러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는 그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했을 때는 그때 연구했던 것이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준비. 물론 이제 군사적인 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대비는 어떻게 보면 평화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 지금 이미 세계의 모든 것으로 물류와 인적, 물적 이런 것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한반도가 돼 있을 때는 이보다 더 활성화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정말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꿈을 접지 말고 더욱더 이제 각 교회마다 평화와 화합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통일에 대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하면 얼마나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월남 전쟁에서도 우리는 봤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전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